여러분들 요새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 송금부터 모바일, 신분증까지 아주 그냥 안 되는 게 없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나 요새 줄어든 게 현금 사용률인데, 뭐 결혼식 간다고 ATM 가는 거 말고는 요새 현금 찾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어쩌다가 밖에서 현금 쓰고 남은 거스름 돈을 집에 가지고 온다? 그럼 어디다 짱박아 두고는 다시 들고 나갈 일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앞으로 돈을 쓸 때마다 개인정보를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이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재편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나 현금을 안 쓰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거잖아요. 2021년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매년 조금씩 현금을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 지갑에 있는 돈의 평균이 11만원도 넘었는데 2021년에는 줄고 줄어 8만원 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몇 년 만에 지갑 속의 현금이 20%가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금 지출액도 덩달아 줄고 있는데요. 2018년 월 평균 현금 지출액이 64만원에서 3년 만에 51만원으로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현금 지출액도 3년 만에 20%나 빠져버린 거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금 대신 쓰는 게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류잖아요. 이미 과거에서 쓰는 신용카드의 결제 비중은요, 이미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현금 사용 비율이 3년 만에 17%에서 14%대까지 떡락하는 동안에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요, 약 50%대를 지키면서 진짜 거침없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만 비교해도 덩치 차이가 3배 가까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현금이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현금이 줄어든 이유는요, 물론 현금 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겁나 많아진 것도 있지만요, 그 배후에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은행, 카드사, 핀테크 기업, 심지어는 뭐 각 나라의 정부들까지 이 친구들이 지금 두 팔 벌려서 현금 없는 사회를 반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핀테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핀테크라는 말이 금융하고 기술이 합쳐져서 만든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금융과 기술이 만났다고 하면요, 거대한 금융그룹하고 IT 기업들이 통합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 쪽의 시티그룹은 IT 거물인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골드만삭스는 또 애플하고 짝짝꿍 했고, JP모건은 아마존과 함께 하는 등 이런 식으로 금융업계와 기술산업이 함께 융합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과 IT 기업이 만나니까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카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뭐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뭐 오픈뱅킹까지 현금 없는 사이로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권에서도 일부러 사람들이 현금을 쓰지 않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금융권은 항상 현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강조하고요, 모든 금융 업무를 그냥 폰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다고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잘 먹혀요. 실제로 앱으로 금융 업무를 보는 게 은행 창구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잖아요. 이거보다 한술 더 떠서요, 현금보다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는 게 더 멋있고 힙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진보라면서 현금 결제 말고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던가 적립을 더해준다는 식으로 혜택을 막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결제를 안 쓰고 현금만 쓰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현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느껴지겠죠.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건 솔직히 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모두 편리한 결제를 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지급수단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높이 쳐주는 게 바로 편리성이에요. 사용하기 편리한 게 그냥 왔단 거죠. 이 말은 곧 핀테크 기업들한테는요, 자신들의 핀테크 사업이 성공할지 망할지를 결정짓는 건 얼마나 편리하게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핀테크 때문에 진짜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온라인 쇼핑 결제도 쉬워졌죠. 앱 결제도 뭐 간단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쇼핑 결제하려면 골치 아팠잖아요. 뭐 일단 액티브 X부터 깔고 뭐 보안 프로그램 깔고, 아 맞다, 공인인증서 진짜 아주 그냥 말만 나와도 열이 뻗쳐요. 이 모든 게 편리하게 바뀌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또 많아졌잖아요. 특히나 간편 결제 쪽의 성장률이 미쳤습니다. 삼성페이 딱 하나만 봐도요, 누적 결제액이
와 이거 그냥 아득해요. 우주까지 올라가겠어 진짜. 삼성페이 출시 때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까지 삼성페이의 3년간 누적 결제액은 30조 원대였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으로 100조 원이 넘게 성장해서 130조 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야 대단해요. 카카오페이도 작년 동기 대비 35% 성장을 찍고 네이버페이도 작년 대비 100% 성장을 이룩해 버릴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가 2022년 4월을 기준으로요 3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해서 대한민국 사람 60% 이상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올해 말에 상륙한다는 공룡급의 애플페이까지 합세한다면 이제는 진짜 간편결제를 안 쓰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진짜로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단 새로운 지급결제 기술은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존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뭐 새로운 선택지나 불과한 이 결제 서비스를요 나중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필수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급결제 서비스는 어차피 공짜지 않습니까? 삼성페이를 쓰든 네이버페이를 쓰든 이게 다 유료 서비스는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보통 이런 지급결제 서비스 앱이 다 공짜인데 그럼 핀테크 산업들은 돈을 뭘로 버냐. 보통 거대 금융사와 거대 IT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상품을 이용하는데 그 상품 자체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 상품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핀테크에 곧바로 적용시켜보면요 아무도 돈을 내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습니다. 삼성페이도 공짜로 앱을 풀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돈을 내지 않고 앱 이용자들이 상품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업체들은 공짜로 앱을 쓰게끔은 해놓고는 앱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이용자 하나하나가 돈을 벌어다주는 데이터를 가진 상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참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현금만 없으면 모든 거래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진행만 되면요 기본적인 결제 데이터에는 누가 무엇을 누구한테 결제했는지 얼마나 보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언제 그랬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잖아요. 데이터가 진짜 방대하게 쌓여갈 겁니다. 만약에 김너굴씨가 너굴페이라는 앱으로 대출, 주식거래, 투자, 자산관리, 지급,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앱을 사용 중이라고 가정해보면요 너굴페이는 김너굴씨 같은 소비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너굴페이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너굴페이로 틈만 나면 달달한 디저트를 사먹는 여기 김너굴씨가 있다고 하면요 너굴페이가 이 데이터를 보고 너굴씨의 생활 패턴을 결제 정보로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김너굴씨가 디저트를 오지게 좋아하는데 그 대존 맛인 너굴 초코바를 지속적으로만 노출시키면 김너굴씨가 앞으로 너굴 초코바를 구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소비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대출이 필요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대출받을 자격이 되는지까지 다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데이터를 정말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면 낭비병, 과소비, 사치가 있는 사람을 일부러 골라내서 그 사람들한테 감당도 안 되는 명품, 보석 같은 물건만 지속적으로 광고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파산할 걸 알면서도요. 데이터는요 진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돈이 따라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은요 앞으로 고객들의 데이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현금이 사라져가는 건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야 자기가 찍어내고 있는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역할이 약해지고 있는 걸 눈뜨고 보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핀테크 기업들이 국민들의 결제 데이터를 독점해서 감시 권력을 강화하는 걸 보고 있진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좋은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이 싹 가져갈 수도 있다고요. 그 좋은 데이터는 함께 같이 나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데이터 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치하고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지. 디지털 결제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지하 경제도 사라질 거고요. 세금 거둘 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거둘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정부까지도 현금 없는 사회를 은근히 반기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요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들한테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 CBDC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결제에 비해서요 CBDC의 정말 강력한
큰 강점은요, 바로 국가가 보증해준다는 화폐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고, CBDC는 사실상 현금을 건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땡땡은행, 땡땡카드, 땡땡페이 뭐 이런 데는 일반적인 기업체입니다.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하지만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요, 대체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이 정말 적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의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건 기업들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죠.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계좌를 중앙은행에서 편리하게 열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달러 기반의 디지털 화폐, 와 이거 진짜 벌써부터 써보고 싶어서 찌찌가 웅장해지죠. 정부 인증 마크가 달린 디지털 계좌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요, 당연히 일반 은행에서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럼 일반 은행에선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개 자본주의의 대기업을 믿는 것보단 당연히 망하진 않을 것 같은 정부를 믿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80%가 넘는 수준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죄다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눈치 싸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이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CBDC를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사용시켰잖아요. 디지털 위안화라고 해서 이미 중국은 1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뿌리고 나서 당연히 중국인 1억 명의 데이터 고스란히 다 빨아먹었고요. 나중에 CBDC의 정책 성공을 위해서 기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미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CBDC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실험까지 하고 있는 걸 보고 나니까 미 연준은요, 당장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리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중앙은행만 봐도요,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에 발맞춰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현금 없는 사회와 핀테크 기업들 얘기는요, 도서 클라우드머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지금 화폐의 최후를 앞두고요, 현금과 디지털 화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피 튀기는 전쟁을 가장 잘 설명해준 게 바로 도서 클라우드머니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금이 없어지는 만큼 데이터로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잖아요. 도서 클라우드머니는요, 이런 디지털 화폐를 마치 구름처럼 붕 떠있는 클라우드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건 가는 건데, 이를 조장하는 게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정부와 중앙은행까지 싹 다 엮여 있다는 거죠. 도서 클라우드머니에는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거대한 세력이 코로나19를 무기화하는 과정은 물론 사람들이 모두 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만들려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재밌는 게 도서 클라우드머니의 저자분이 영국 런던의 금융사에서 일했었던, 그니까 금융업계 출신이세요. 저자가 현직에서 이 산업군이 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머니가 많이 늘어나는 걸 그리 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를 기업들이 죄다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도서 클라우드머니는요, 기업들이 완전히 빅브라더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막연히 현금 없는 사회가 편리하니까 좋다고 했던 사람이라면 뒤통수를 진짜 세게 얻어맞고 얼얼해질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 메커니즘을 공부해야 된다고 한국은행 자문령님도 강력하게 추천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지,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대체 누가 살아남을지, 앞으로 재편될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 개인들은 대체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여기 도서 클라우드머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화폐의 최후, 금융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 도서 클라우드머니 한번 꼭 읽어보시고 지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양서로도 개꿀잼입니다. 갸꿀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